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2인편 17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오늘 문장은 좀 짧은데 내용을 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네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이 누가 콧물이 나온다면 나도 콧물이 나지 않을까, 코를 닦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그 속담이 좀 어머니 들은 이런 공자의 논어, 공자 한 말, 즉 논어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는지, 아니면 우리 대대로 이런 한국의 동이족적 이런 풍습이 있으니 공자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각 나라마다 다 그런 어떤 한번 좀 남의 헌물을 보면 나도 헌물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각 나라마다 다 동일한 생각을 갖는지 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왈 견현 사제언 하며 견 불현이 내성 내 자성야니라. 보면 자왈 공자께서는 말씀하셨다. 견 보다, 뭘 보냐, 현 어질현, 어진 사람을 생략했겠죠. 현인이라는 거지. 현인 사람, 즉 어진 사람을 보면 사 생각하라. 뭐를 생각하는, 이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인데요. 가지런한 것을 생각하라. 뭐를 가지런한 걸? 아니면 요 언이네요. 이 언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시, 시자는 우리가 인칭 대명사,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상이니까 그것과 대가 나란히 함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진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어질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내용 같아요. 요 가지런할 제자가 좀 있는데, 가지런 하다라는 말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진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은 이런 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앞 사람이 이런 경우 있죠. 앞에 관상을 보는데 이 키가 만약에 이렇게 앞 사람이 키가 크고 뒷 사람이 키가 작다면, 여기 물건을 보려면 여기 뒷 사람이 뒤로 뒤꿈치를 들어야 본다든지, 아니면 앞 사람이 좀 낮춰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나란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어떤 물건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런할 제자, 그러니까 나도 어떤 상대가 어지러우면, 현이면 나도 그렇게 되도록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견 불현, 만약 어지지 못한다면 요 이는 엔드는 뜻이죠. 엔드. 만약에 그런 불현을 본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안으로 뭐라는데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 자성. 요거는 살필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지지 못한 그런 삶을 본다면, 나는 내적으로 스스로 살펴봐서 나도 저러지 않냐는지 한번 살펴봐야 봐라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처음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이 잘하면 나도 그렇게 어떻게 잘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남의 현물을 보면 나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라로니 그런 얘기를 하네요. 공자는 이와 비슷한 얘기가 그런 말 있잖아요. 공자는 따지고 보면 부처님이나 예수나 그런 거 보면 스승이 없잖아요. 그죠?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얻은 그런 사람인데, 공자는 스승이 있다 보여지잖아요. 항상 말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스승을 여겨라 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너의 행동을 보고 그에 대해서 좋은 거라면 내가 그렇게 또 따라가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다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한번 살펴보라 얘기하는데, 그럼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이제 저 유치기 내년이면 뭐 출가를 해서 뭐 결혼을 해서 이제 시집을 가는데, 옛날엔 다들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시집가면 3년 동안 뭐 눈봉사, 기봉사, 또 뭐 입을 탁 닫고 있으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 문화라는 것은 그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게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집 갔으면 뭐 그 문화를 존중을 해야 뒤탈이 없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하는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 3년 지나면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구나. 그때부터 내가 의지대로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3년 내로 뭔가 자꾸 뭐 바꾸려고 하면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애들한테 만약에 다른 집에 가거든 항상 관여하지 마. 3년 동안은 잘 지켜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저께도 우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면접을 제가 봤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근무를 하려면 최소한 3년 동안, 3년이 힘들면 첫 번째 1년 동안은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지켜봐라. 우리 사무실은 나름대로 어떤 그 정해진 룰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정립된 게 아니라 남대로 이런 환경이 맞게끔 우리는 이런 환경에 적응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다 적응을 하고, 그 다음 2년차는 이제 본인 의견을 한 30% 정도 개진하고, 나중에 이제 3년차는 70% 개진하고, 나머지는 이제 너희 뜻대로 어떤 말을 하거나 제도를 바꾸어도 문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린 바 있는데, 그것처럼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나의 공부거리로 삼을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어떠한 것도 공부거리가 아닌 건 없습니다. 이제 저도 살펴보면 하나하나 다 뭐 어깨너머로 배우고 어깨너머로 다 어떤 삶에 대한 지식을 다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아까 뭐 보였다시피 뭐 현인인지 불현인인지는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기준이 그겠죠. 자기가 마음이 좋으면 나도 저래야 되겠다는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저것이 내가 안 좋으면 나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누가 인사를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상대방한테 다음부터 그런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런 행동이 내가 참 내 마음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나도 상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 편 17번째 문장을 얘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상황도 불평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 앞에 온 환경은 다 내가 지어진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런 사무실을 운영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면접을 보았다시피, 내가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들이 내한테 안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모든 다 환경은 내가 만든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그게 싫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하면 인간관계라든지 인연의 법칙들이 하나하나 잘 풀리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도 오늘은 이렇게 뭐 누구나 간단한 문장이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